영어 연설문과 구문풀이 Address at Gettysburg 파트 1을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남북전쟁 당시 최대 격전지였던 펜실베니아주의 게티스버그 전장에서 전몰 장병들에 대한 추도식이 1863년 11월 19일에 거행되었습니다. 그 자리에 참석한 링컨 대통령은 연설 시간이 채 2분도 되지 않은 짧은 연설을 하였습니다. 이 연설은 연설문의 백미로 일컬어지고 있는데 연설문은 비록 짧았지만 그 내용은 그 전장의 전투에 참여하였던 병사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 미국의 건국 정신과 민주주의 이념을 충분히 전달하는 명연설이었습니다. Fourscore and 7 years ago, our fathers brought forth on this continent a new nation, conceived in liberty and dedicated to the proposition that all men are created equal. 자, 이 문장의 뜻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7년 전에 우리의 조상님들께서는 이 대륙 위에 새로운 나라를 탄생시키셨습니다. 그 나라는 자유에 의해서 잉태되었고 그리고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된다라고 하는 명제에 바쳐진 나라였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87년 전에 우리의 조상님들께서는 이 대륙 위에 새로운 나라를 탄생시키셨습니다. 그 나라는 자유에 의해서 잉태되었고 그리고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된다라고 하는 명제에 바쳐진 나라였습니다. 자,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스코어는 다들 아시다시피 스포츠나 어떤 테스트에서 얻은 점수를 우리가 스코어라고 하죠, 일반적으로. 자, 그런데 이 문장에서 나오는 이 스코어는 20개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20개. 20이라는 숫자와 관련되어 있어서 20명 혹은 20개 혹은 또 20파운드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20이 됩니다. 자, 그리고 어고는 자, 부사로서 과거의 어느 시점에, 즉 전에라는 뜻이 되죠. 그래서 fourscore and 7 years ago 하면은 자, 4에 20 해서 80되고 또 그리고 7이 있으니까 87년 전에가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father 하면요, 아버지죠. 그런데 복수형 fathers가 되면 조상이나 조상님들을 fathers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bring이라는 이 동사. 자, 여기서는 brought로 사용됐죠. 이 brought는 bring의 과거와 과거분사 형태죠. 자, 이 bring의 뜻은 가져오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뜻이죠. 가장 대표적인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 문장에처럼 자, bring forth something. 자, brought forth. 자, on this continent는 일단 부사구기 때문에 나눴고요. A new nation. 자, a new nation. 탄생시켰다. 그리고 또 만약에 something이 아니고 somebody가 오면은 forth라는 이 단어, 즉 부사가 뒤로 갑니다. 그래서 그 뜻이 생기게 하다, 낳다, 열매를 맺게 하다, 탄생시키다 라는 뜻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은 forth가 바로 부사로서 앞으로, 밖으로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bring forth 해서 something 혹은 bring somebody 해서 forth를 쓰니까 뜻이 뭔가 bring과는 일반적인 뜻과는 다르죠. 생기게 하다, 낳다, 열매를 맺게 하다 하는 뜻이 생기죠. 자, 요런 역할을 하는 이 forth 같은 이 부사가 있는데 여기 또 다른 예를 보여드리면 throw something away 하면요,
자, throw 하면 던지다 하죠. something 하면 자, 사물이죠. 그러니까 던지다, 어떤 것을 던지다 하죠. 그런데 away가 있으니까 멀리 던지다는 뜻이 있죠. 자, 이와 같이 이런 forth와 away와 같이 타동사하고 함께 사용되어 가지고 이 타동사가 뜻하는 동작이나 행위의 뜻을 이 bring forth처럼 새로운 뜻을 하나 만들거나 혹은 이 throw something away와 같이 어떤 동작의 방향 혹은 결과를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바로 부사적 불변화사라고 합니다. 바로 forth와 away. 자, 이것을 우리가 adverbial particle이라고 영어로는 얘기를 합니다. 자, adverbial 하는 부사적인 부사에 관련된 이야기고, particle은 이거는 알맹이를 뜻합니다. 조그마한 알맹이. 자, 그런데 이 불변화사라는 것은 조그맣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거고, 또 그리고 또 특징은, 여기 특징은 보시면 형용사에서 부사가 된 게 아니고 그냥말로 부사 그 자체입니다. away 이런 거. 그리고 또 전치사가 부사로 사용되는 경우, 그런 것을 우리가 adverbial particle, 부사적 불변화사라고 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리고 continent 하면 바로 대륙을 뜻하죠. 그리고 continental 하면 형용사형이죠. 자, 그리고 conceive 하면요. 자, 의견이나 생각, 원한 등을 마음속에 품다 할 때 conceive가 되고, 또 아기 등을 배다, 잉태하다 할 때도 conceive가 됩니다. 그래서 그 명사인 conception은 계획 등의 구상이나 이해나 신념 혹은 또 어떤 사물의 개념, 이 컨셉션이 되고요. 그리고 수정, 난수동의 수정이 컨셉션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liberty 하면 자유가 되고요. 그리고 그 명사인 liberal은 자유로운 자유주의자의 자유의. 자, 여기 또 뜻이 확대돼 가지고 진보주의의 라는 뜻도 됩니다. liberal이. 자, 아시겠죠? 자, 여기 보시면요. A new nation 다음에 conceived in liberty and dedicated to the proposition that all men are created equally 있죠. 요것을 우리가 바꾸어 우리가 다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A new nation which was conceived in liberty and dedicated to the proposition that all men are created equal로 우리가 바꾸어 쓸 수가 있는데, 바로 이걸 보시면 바로 관계대명사 절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여기 쉼표가 있어서 비한정 용법, 계속적 용법으로 사용되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관계대명사 절의 한정용법과 비한정용법의 차이를 알아야 됩니다. 자, 이 한정용법이라 하는 것은, 한정용법이 되는 것은 바로 a new nation이라는 이 선행사를 제한하고, 또 a new nation이라는 이 선행사를 수식하기 위한, 꾸미기 위한 형용사절로서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제가 아까 이 문장의 뜻풀이를 이렇게 했죠. 우리의 조상님들은 이 대륙 위에 새로운 나라를 탄생시키셨는데 그 나라는 자유에 의해서 잉태되었고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된다라고 하는 명제에 바쳐진 나라였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비한정용법, 계속적 용법으로 표현했을 때는 그렇게 되고요. 뜻풀이 했을 때는. 만약에 방금 말한 한정용법으로 됐다면 바로 a new nation을 수식하고 또 꾸미는 형용사절로서 사용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죠. 우리의 조상님들은
이 대륙 위에 자유에 의해서 잉태되었고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된다라고 하는 명제에 충실한 새로운 나라를 탄생시키셨습니다. 라고 해야 됩니다. 자, 뭐가 차이입니까? 자, 이 한정용법으로 사용되었을 때는 바로 선행사를 꾸미는 형사적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나 제가 표현한 것은 바로 앞에 A New Nation 이란 선행사를 형식적으로는 꾸미는 듯 하지만, 즉 종속절로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독립적으로 A New Nation을 설명하고 있죠. 자,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조상님들은 이 대륙 위에 새로운 나라를 탄생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이란 뜻이죠. 그리고 그 나라는 자유에서 잉태되었고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된다라고 하는 명제에 받쳐진 나라였습니다. 전혀 어떤 느낌이 다르죠. 뒤에서 설명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비한정용법에서는 자, 바로 관계대명사가 접속사와 또 대명사로 교체될 수 있다 이겁니다. 설명을 하니까. A New Nation 설명하니까 그리고 그 나라는 이렇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리고 왜 그럼 이 위에 문장에서는 which words가 생략되었느냐. 자, 그것은 관계대명사 절안에 사용된 동사가 수동태일 경우 관계대명사와 비동사는 생략될 수 있다라는 원칙에 의해서 생략된 겁니다. 아시겠죠?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겠죠. 자, 그리고 conceived liberty는 우리가 자유에 의해서 잉태된 이렇게 제가 표현했는데 여기 이때 전치사 in이 마치 전치사 by처럼 이렇게 표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예가 또 있는데 armed in holy cause of liberty 하면요, 바로 자유라고 하는 신성한 목적에 의해 무장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 arm이 이게 바로 동사가 되면 무장하다라는 뜻이 있으니까 armed 무장된이죠. holy는 신성한이라는 뜻이고 cause는 우리가 뭐 야기하다 뭐 이렇게 또 동사로 이야기는 하지만 명사로서 원인 말고 바로 목적, 대의란 뜻으로도 사용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리버티는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자유입니다. 그래서 자유라고 하는 신성한 목적에 인이 의해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혹은 자유라고 하는 신성한 목적으로 해서 by가 아니라 with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치사의 하나의 뜻에 국한하지 마시고 이렇게 한 구를 이렇게 필요한 구 혹은 절을 그냥 몸에 이렇게 배기 하시는 게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proposition 하면요, 논리로서 명제, 그리고 수사학적으로는 주제인데 저는 명제를 채택했습니다. 자, 그리고 dedicate 하면요, 자, 여기 보시면 dedicated to proposition, 자, 그렇게 되어 있죠. 이것이 dedicated something 혹은 somebody 뒤에 to라는 전치사가 오고 또 뒤에 somebody something이 와서 뜻이 앞에 나오는 something somebody를 somebody something에게 바치다, 헌정하다 라는 뜻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명제에 바쳐진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명제에 바쳐진 것이 뭐냐? 바로 A New Nation이죠. 앞에 나오는 A New Nation이고, 그리고 전치사 to고 바로 to the proposition 할 때 the proposition이 바로 이 뒤에 나오는 부분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 dedicate의 명사인 dedication에서 헌정, 헌신 할 때 dedication이라고 하고요. create는 창조하다, 야기하다 라는 뜻이 있는데, 자, 창조하다죠, 여기.
창조하다. 그리고 명사형은 creation은 창조가 되고요. 또 형용사형인 creative한 창조적인, 창조의 독창적인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 creative에서 creativity가 나와가지고 독창성이 됩니다. 자, 창조는 creation, 독창성 할 때는 creativity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equal 하면요, 동등한, 평등한 뜻이 다들 아실 거고, 그 명사형은 equality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 문장의 골격을 발굴해 보겠습니다. 이 문장의 골격은 이렇게 되죠. Our fathers brought forth a new nation이 이 문장의 골격이 됩니다. 자, 이것을 문장교로 나타내면 바로 주어 Our fathers, 자, 그리고 타동사 brought, 그리고 직접 목적어 바로 a new nation 이 되고 forth가 adverbial particle이 됩니다. 자, adverbial particle은 제가 설명드렸죠. 바로 부사적 불변화사를 adverbial particle이라고 그러고, adverbial은 adverb, 우리가 부사라고 하죠. 그리고 adverbial 하면 부사적인, 부사에 관련된 이고, particle 하면 바로 입자, 조그만 알맹이를 particle이라고 하고, 왜 adverbial particle을 부사적 불변화사라고 부르게 됐느냐 하는 것도 제가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또 하나 의문이 생기죠. 자, 이 direct object. 자, direct object를 우리가 직접 목적이라고 그러죠. 자, 이 direct object가 여기서는 이 for 앞에 오는 걸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왜 이 direct object, 즉 직접 목적어가 뒤로 갔느냐. 이 for 뒤에 있죠. 이유는 요 부사적 불변화사가 뒤에 이 디렉트 오브젝트가 사람일 경우에는 이 부사적 불변화사가 사람 뒤로 갑니다. 이렇게. 근데 사람이 아니고 사물일 경우에는 앞에 옵니다. 그 사물을 나타내는 직접 목적어 앞으로 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었다. 이런 것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골격에다가 다른 필요한 문장 요소들을 합해가면서 이 문장을 완성시켜 보면 이렇게 되죠. 자, 언제 우리의 조상님들께서 새로운 나라를 탄생시키셨습니까? 87년 전이죠. 그래서 87년 전에가 됩니다. 아시겠죠? 자, 탄생시키셨는데 왜 이 앞에 나오는 이 fourscore and 7 years ago는 때를 나타내는 거죠. 언제? 근데 이게 왜 제일 앞에 왔느냐? 그것은 바로 87년 전이라는 어떤 하는 역사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가장 앞에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도치가 된 겁니다. 강조할 때는 그 강조하는 부분을 위치를 마음대로 이렇게 선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fourscore and 7 years ago가 가장 문장 앞에 온 겁니다. 자, 그럼 87년 전에 우리의 조상님들께서는 자, 탄생시키셨는데 어디에 탄생시키셨느냐? 바로 on this continent, 이 대륙 위에 새로운 나라를 탄생시키셨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왜 또 이 자, fourscore and 7 years ago는 막 강조하기 위해서 문장 앞에 위치시켰다는 건 이해가 가는데, 왜 또 이것도 이 부사구도 이 장소를 나타낸 부사구가 뒤로 가야 되는데 앞으로 왔느냐? 그것은 바로 여기 뒤에 a new nation을 설명하는 부분이 너무 길기 때문에 오히려 이 on this continent를 뒤로 보내면 그 뜻이 약해지기 때문에 바로 하는 수 없이 여기 이 직접 목적어 앞으로 부사구를 옮겼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또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새로운 나라를 탄생시키셨는데, 자, 비한정용법이죠. 콤마가 있고, 자, 그 나라는 conceived in liberty, 바로 which was에 which was가 생략됐다고 이해하시면 되죠. 자유에 의해서 잉태되었고,
그리고 명제, 어떤 명제, 그 명제죠. 정관사가 있으니까. 그 명제에 받쳐진 그런 나라였습니다. 자, 그럼 그 명제가 뭡니까? 바로 그것을 설명하여서, 자, 이 동격의 뜻을 가진 명사절을 이끄는 대시 나오는 겁니다. 접속사 대시 나오고요. 접속사는 대시입니다. 여기 물론 이 부분을 관계대명사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접속사로서 명사절을 이끄는 대뜻입니다. 자, 그것은 뭐냐? 그 명제는 바로 All men are created equal.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된다라고 하는 그 명제에 받쳐진 나라였습니다가 되면서 이 문장이 완성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럼 이 문장의 뜻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이렇게 되죠. 87년 전에 우리의 조상님들은 이 대륙 위에 새로운 나라를 탄생시키셨습니다. 그 나라는 자유에 의해서 잉태되었고, 그리고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된다라고 하는 명제에 받쳐진 나라였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럼 또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Now we are engaged in a great civil war, testing whether that nation or any nation so conceived and so dedicated can long endure. 자, 이 문장의 뜻을 한번 살펴보면요. 지금 우리는 엄청난 내전을 치르고 있으며 그 나라 혹은 그렇게 잉태되었고 그렇게 받쳐진 어떤 나라가 오래 지속될 수 있는지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엄청난 내전을 치르고 있으며 그 나라 혹은 그렇게 잉태되었고 그렇게 받쳐진 어떤 나라가 오래 지속될 수 있는지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that nation 하는 것은 바로 앞에 문장의 그 that nation, 그 나라고요. 자, 그리고 이 any nation so conceived and so dedicated는 바로 conceived in liberty. 자, 자유에서 잉태되고 and so dedicated. 자, dedicated to the proposition that all men are created equal.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된다라는 명제에 받쳐진 그 나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나라를 혹은 그 나라가 그렇게 오래 지속될 수 있는지를 시험하고 있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아시겠죠? 자, 여기서 동사 engage는요, be engaged in something 해서 뭐뭇에 참여하다, 뭐뭐로 바쁘다 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be engaged in something은 engage가 수동태로 변해서 된 건 아닙니다. 물론 수동태 형태로 취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이 engage가 바로 수동태가 되어서 된 것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engage의 타동사로서의 뜻은 마음을 사로잡다, 주의를 끌다라는 것이 있고요. 또 누구를 고용하다라는 뜻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적국과 교전하다, 전투를 벌이다 할 때 인게이지가 있는데 그 인게이지가 타동사인 그 인게이지가 수동태로 되어서 이런 뜻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 뜻은 be engaged in something에서 하나의 새로운 뜻이 생겼다. 뭐뭐에 참여하다, 뭐뭐로 바쁘다라는 뜻이 생겼다는 얘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와 마찬가지로 be engaged to somebody 하면요, 누구와 약혼하다는 뜻이거든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그 동사 관용으로 보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engage의 명사형은 engagement가 되고 그 뜻은 개입, 참여라는 뜻도 있고 약혼이라는 뜻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civil 하면요, 시민 공민으로서의
또 문명 사회의 또 국내의 국가이라는 뜻이 있고요. 자, 이 civil의 동사형은 civilize, 개화하다, 또 세련되게 하다, 또 교화하다라는 뜻이 있고요. 가르쳐서 뭔가를 바꾸게 하는 것을 civilize라고 하고요. 그리고 civilization 하면 문명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위에서 civil war는 내전이라고 하죠. 동란. 자, 왜 civil war가 내전이냐? civil은 국내의 라는 뜻이니까 국내의 전쟁은 내전이죠. 자, 이런 뜻에서 우리나라 6.25 동란도 사실은 코리안 시빌 워라고 해야 하는데 코리안 워라고 합니다. 외국에서. 이유는 아직 통일을 못했고 또 한 가지는 이 북한도 하나의 정치 체제로 보기 때문에 그냥 우리나라 6.25 동란은 우리로서는 코리안 시빌워로 부르고 싶지만 코리안 워로 지금 불리우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testing with that nation. 자, 요 a great civil war 다음에 콤마 찍고 testing with that nation 하고 뒤에 따라오는 구절은 바로 and we test with that nation 하고 뜻이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이것을 우리가 부대 상황을 표현한 분사구문이라고 하는 거죠. 자, 보통 분사구문은 하나의 이유, 가정, 또 하나의 그 때를 나타내는 그 부사절을 분사구문화 시키는데 여기서는 하나의 동작과 다음 동작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죠. 즉 전쟁을 치르고 있으면서 또한 그 나라가 오래 지속될 수 있는지를 시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사구문을 부대 상황을 표현하는 분사구문이라 한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whether는 뭐 당연히 뭐뭐신지 아닌지 혹은 뭐뭐신지라는 뜻의 접속사고요. long 하면 자 부사로서 길게라는 뜻이 있고요. endure 하면 참다 인내하다는 뜻이고 또 여기에서는 지속하다, last, 지탱하다 그런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 자, 그리고 그 명사형은 endurance, 인내라는 뜻이 있다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장의 골격을 발굴해 보면요. 다음과 같습니다. We are engaged in a great civil war, testing. 자, 이 뜻은 우리는 엄청난 내전을 치르고 있으며 무엇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라고 할 때 이 테스팅은 분사구문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것을 우리가 문장기호로 나타내 보면 주어 be engaged in 하고 바로 명사가 오는데 그 명사는 civil war, 내전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테스팅은 분사구문으로 표시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be engaged in은 바로 동사 구 혹은 동사 관용구다라고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유는 engage라는 이 동사의 능동태 타동사의 뜻이 수동태가 되어서 바로 연결이 되질 않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관용구, 동사 관용구로 봐야 된다라고 제가 설명드린 바 있죠. 자, 그럼 이 문장의 골기역에 다른 문장 요소를 합해서 어떻게 문장이 완성되어 가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는 엄청난 내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자, 때가 중요하죠. 지금이란 때가 중요합니다. 자, now we are engaged in a great civil war testing. 자, 우리는 지금 엄청난 내전을 치르고 있으며 시험을 하고 있는데 시험을 하는데 무슨 시험을 하느냐? whether 할지 안 할지. 자, 할지 안 할지. 자, 그거죠. 그러면 어떻게? 바로 그 나라 혹은 어떤 나라. 그 나라 혹은 어떤 나라. 자, 그 나라는 앞에서 나온 그 나라. 근데 자, 어떤 나라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어떤 나라의 설명이 바로 따라 나옵니다. So conceived and so dedicated. 그렇게 잉태되었고 그리고 그렇게 바쳐진 어떤 나라. 자, 어떤 나라가 어떻게 될지 바로 can long endure. 오래 지속될 수 있을지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다시 한번 이 문장의 뜻을 정리해드리면 지금 우리는 엄청난 내전을 치르고 있으며 그 나라 혹은 그렇게 잉태되었고 그렇게 바쳐진 어떤 나라가 오래 지속될 수 있을지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럼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We are met on a great battlefield of that war. 자, 이 문장의 뜻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 전쟁의 한 거대한 전쟁터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 전쟁의 한 거대한 전쟁터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뜻을 이해하시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아주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동사 met인데요. 자, 이 동사 me트는 다들 아시다시피 과거와 과거 완료 시제일 경우에 met라고 우리가 쓰죠. 그리고 타동사로서 누구누구를 만나다도 있고요. 또 자동사로서 만나다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meet라는 이 동사가 타동사 누구누구를 만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질 때 이 meet는 수동태로 변환할 수가 없습니다. 문법적으로 오류입니다. 수동태로 바꾸는 순간.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수동태로 취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 책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are met가 혹시나 have met가 아닐까. 자, 그래서 옛날 영어에서는 현재 완료형을 만들 때 조동사로 have 대신에 비동사를 사용한 예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것일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문장을 따르는 다음 문장에 We have come to dedicate a portion of that field라는 구절이 따라옵니다. 자, 이 뜻은 우리는 그 벌판의 한 부분을 바치게 되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파란색으로 표시된 이 부분입니다. We have come. 자, 이것은 바로 여러분들도 이해하시다시피 현재 완료형을 만드는 정상적인 방법입니다. 자, 그럼 하나의 문제가 뭐죠? 바로 한 연설문에서, 그것도 길지 않은 연설문에서 한 문장에서는 현재 완료형을 비동사로 쓰고 또 한 문장은 조동사로 have 동사를 쓴다. 그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그것은 정상적이지 않다. 자,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본 결과 저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링컨 대통령께서 이 meet란 타동사를 여기서는 의도적으로 수동태화 시켰다. 왜? 지금 이 거대한 전쟁터에서 만나게 된 것은 우리가 그냥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당위성, 이 당위성에 의해서 우리가 만나지게 되었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링컨 대통령께서 이 meet를 과감하게 문법적으로 틀린 것을 알면서도 수동태화 시켜서 표현했다고 결론과 함께 추정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문장의 뜻풀이를 할 때 우리는 그 전쟁의 한 거대한 전쟁터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배틀이라는 것은 전투, 싸움, 투쟁이라는 뜻이고, 배틀필드는 이 필드라는 벌판들을 나타내는 단어와 함께 전장, 전쟁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장의 골격을 한번 발굴해 보면요.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바로 we are met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만나지게 된 것입니다. 만나게 된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문장교로 나타내 보면 바로 수동태이면서, 수동태가 아닐 경우 주어, 타동사, 대명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빨간색으로 X 표시를 했습니다. 문법적으로는 맞지 않다는 것을 표시한 겁니다. 자, 그런데 왜 링컨 대통령은 했을까? 실제적으로 링컨 대통령 같은 위대한 문장가들께서는 문법을 초월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되 우리는 외국어를 배우는 우리는 이렇게 서면 틀렸다고 합니다. 자, 통달하시게 되면 외국어를 즉 영어를 완전히 우리나라 말을 사용하는 이상으로 사용하시게 되면 이렇게 하나의 비트는 것도, 문법을 한번 비트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이렇게 썼을 때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틀렸다고. 그러니까 제가 X 표시를 했다는 것만 이해해 주십시오. 자, 그리고 이제 이 골격, we are met, 만나게 되었습니다 라는 골격의 다른 문장 요소를 한번 합쳐보면요. 자, 우리는 만나게 됐는데 어디서 만나게 되었죠? 바로 on a great battlefield죠. 한 거대한 전쟁터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한 거대한 전쟁터에서 만나게 되는데 그 거대한 전쟁터는 바로 무엇에 속해 있죠? 바로 of that war. 그 전쟁에 속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장의 뜻은 우리는 그 전쟁의 한 거대한 전쟁터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We have come to dedicate a portion of that field as a final resting place for those who here gave their lives that that nation might live. 자, 이 문장의 뜻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 나라가 존립하도록 여기서 그들의 목숨을 바친 분들을 위한 마지막 안식처로서 그 전쟁터의 일부분을 바치게 되었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 나라가 존립하도록 여기서 그들의 목숨을 바친 분들을 위한 마지막 안식처로서 그 전쟁터의 일부분을 바치게 되었습니다. 자,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죠?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come입니다. 이 come은 오다라는 건데, 이 come 뒤에 to 부정사가 따라오면은 하게 되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이 to 부정사에서 나오는 동사가 뜻하는 것을 하게 되다. 즉 여기서 come to dedicate니까 바치게 되다가 되는 것이죠. 자, 동사 come 뒤에 따라오는 to 부정사는 목적보다 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결과 하게 되었다는 뜻을 나타낸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have come to dedicate는 바치게 되었습니다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리고 portion 하면 일부 부분을 말하는 것이고 for 하면 자, 전치사로서 무엇을 위한 for those 그들을 위한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 보면 as a 뭐뭐로서 하는 전치사죠. 뭐뭐로서 즉 as a final resting place 하면 마지막 안식처로서
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final, 마지막이죠. 마지막의 최후의 뜻이 있고, 자, rest 하면 쉬다. 쉬니까 resting 하면 쉬는 곳이니까 안식처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쉬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 for those who here gave their lives 다음에 오는 that nation might live에서 요 that와 that, 두 that의 용법이 뭐냐를 우리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 앞에 that는 목적을 표현하는 절을 이끄는 혹은 소개하기 위한 접속사로서 기능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발음은 that가 아니라 that이라고 약간 약하게 발음한다. 그렇게 알아두시고, 그리고 뒤에 따라온 that는 지시 형용사입니다. 지시 형용사. 그래서 그 나라가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여기 may라는 조동사는 여기서 과거형인 might가 되고요. 목적이나 가능성이나 소원을 나타내는 조동사입니다. 그래서 자, live는 산다니까, 사는 것은 존립하는 거니까 존립하도록 하고 우리가 뜻풀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장의 골격을 발굴해 보겠습니다. 자, 이 문장의 골격은 We have come to dedicate. 우리는 바치게 되었습니다. 라는 것이 이 문장의 골격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문장기호로 나타내 보면 바로 주어, we have come. 자, 그리고 뒤에 to dedicate. 바치게 되었습니다. 결과를 나타내는 come이다.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기본 골격의 다른 문장 요소를 합쳐서 어떻게 문장을 완성시켜 나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바치게 되었습니다. 자, 요 기본 골격에 무엇을 바치느냐? 바로 a portion of that field. 자, that field는 그 벌판, 그 들이지만 이 that field는 이미 앞에 나와 있었죠. A great battlefield. 자, a great battlefield가 바로 이 that field입니다. 그래서 전쟁터로 이야기할 수 있죠. 그 전쟁터의 일부분을 바치게 되었습니다. 라는 뜻이 됩니다. 자, 일부분을 바치는데 무엇으로서라는, 무엇으로, 무슨 기능으로서 바치느냐가 있죠. 바로 목적이 나옵니다. As a final resting place. 자, 마지막 안식처로서 그 전쟁터의 일부분을 바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누구를 위한 것이? 바로 for those가 나오죠. 그들을 위한 겁니다. 그분들을. 자, 그분들은 누구냐? 설명을 해야 되겠죠. 바로 who here gave their lives. 자, 여기에서 그들의 목숨을 주었다는 것은 뭐죠? 전쟁터에서 목숨을 주는 것은 바친다는 뜻이죠. 그들의 목숨을 바친 분들을 위한 마지막 안식처로서 그 전쟁터의 일부분을 바치게 되었습니다. 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그분들이 목숨을 바치는 이유는 뭐냐? 그걸 또 설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목적을 나타내는 저를 소개하는, 이끄는 접속사 that가 필요해지고, 자, 그리고 그 접속사 뒤에 바로 that nation might live. 자, 그 나라가 존립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이 접속사 that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나라가 존립하도록 여기서 그들의 목숨을 바친 분들을 위한 마지막 안식처로서 그 전쟁터의 일부분을 바치게 되었습니다. 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아시겠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문장의 뜻을 정리해 드리면
우리는 그 나라가 존립하도록 여기서 그들의 목숨을 바친 분들을 위한 마지막 안식처로서 그 전쟁터의 일부분을 바치게 되었습니다. 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이것으로서 Address at Gettysburg 구문풀이 파트 1을 모두 마치고 저는 여러분을 구문풀이 파트 2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